마지막은 삼각형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데 여기서 4점짜리가 작년처럼 하나 나오겠죠. 이번이 오히려 쉬워요. 왜 그러면 공식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막 변형해서 복잡하게 낼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내더라도 공식만 이용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기본 틀은 뭐냐면은 삼각형이 있는 겁니다. 기본 틀, 요 A, B, C는 점이라기보다는 좌표라기보다는 얘는 각이에요. 각. 여기서는. 그래서 A에 마주본 데를 스몰 a, 변의 길이, B를 마주본 데를 B, C를 마주본 데를 C. 이 위치가 달라지면은 답이 틀려집니다. 이 기본 틀. 두 번째는 이 세 점이 꼭 삼각형의 세 점의 꼭지점이 원 위에 있으면은 이거를 외접원이라 부른다. 또는 특정 문제는 삼각형이 내접해 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기본 계산은 외접원이에요. 외접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 가지 공식을 쓸 건데 사인 법칙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사인 법칙 공식은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뭐야? 항상 다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나오더라도 그 부분의 일부분만 쓰면 안 돼요. 시간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여기서 연결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항상 다 쓴다. 외접원이 없어도 이 R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사인 법칙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박스가 얘랑 얘랑 해도 되고 얘랑 해도 돼. 박스가 이렇게 4개 박스 중 3박스가 나올 거예요. 4박스 중 3박스의 정보가 주어진 겁니다. 정보가 주어진. 근데 이 4박스는 A가 특수각이던 특수각이 아니던 특수각이 아닐 때는 아예 사인이 주어지겠죠. 이 4박스는 변이 2개, 각이 2개야. 근데 대신은 각이 2개가 나오고 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사인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얘랑 얘로 해도 되지만 그냥 요 모양으로 보면은 변 하나, 각 하나, 역시 각 특수각이 나오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얘는 3박스 중 2박스의 정보가 주어진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갈 겁니다. 주어진. 되게 복잡한 부분이 아닌데 되게 어려우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변 하나, 각 하나, 반지름이 아니라 이거를 인식하는 방법은 R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사인 법칙을 사용하셔야 돼요. 작년 수능 4점짜리가 이거였었죠. 됐습니다. 이제 3번. 3번은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이 훨씬 더 분명하다. 이거는 100% 이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구나가 훨씬 더 분명해요. 뭐냐면은 코사인 법칙은 무슨 세 방향이 다 있긴 한데 A, B, C 이렇게가 기본 틀이라고 그랬죠. 세 변의 길이가 박스예요. 그 다음에 뭐 특수각이든 아니면 그냥 주어졌던 각 하나의 정보가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4박스 중 3박스예요. 그러니까 4박스 중 3박스라는 거는 이 4박스 중 어느 3개가 나오면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은 각을 구할 수 있고 얘랑 얘가 주어지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박스의 정보가 주어짐. 의 정보가 주어짐. 이거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4박스 중 3박스잖아. 여기도 4박스 중 3박스인데 차이점은 얘는 변이 3개,
박스 중에 변이 3개, 각이 하나. 됐죠? 그래서 특히 변이 3개 나오는 거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고요. 2번. 이제 끝난 겁니다. 공식 써야지. 여기 각이 하나, 여기 각을 구하고 싶으면 얘가 주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로 외우세요. 주어의 제곱은 이 나머지 두 변을 쩌리라고 부를 거야. 쩌리의 제곱, 쩌리의 제곱. 공식 자체가 마이너스 2는 외워야 되고 곱하기 다시 쩌리, 쩌리, 코사인 여기 각도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B도 있고 C도 있지만은 기본 틀은 이거다. 됐죠? 사실 셋 중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3번은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죠. 근데 만약 여기에 이 각이 특수각이라고 치면은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웃된 변 BC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을 사인 세타 뭐 A라고 나도 이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고 넓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뭐 이건 정보라기보다는 넓이를 구하라고 나올 테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단 여기서 뭘 사용해야 된다? 모두 같이 사용해야 된다. 헤론의 공식이죠. 헤론의 공식은 원래는 교육과정은 아닌데 우리 수능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완전 공식이라서 뭐야?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은 코사인 법칙을 거치지 않고 1번 스몰 s입니다. 스몰 s는 세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굳이 사인 여기를 구하지 않고 변의 길이만으로 구하는 방법은 스몰 s, s에서 a를 빼고 세 변을 하나씩 뺀 걸 4개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막 루트가 있거나 그래도 계산이 된다는 거를 매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략에서도 헤론의 공식은 사용을 같이 할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4점짜리로 나오는 방법은 우리만의 말로 하려면은 이거예요. 정보 공유입니다. 이게 4점짜리가 되면은 정보 공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맨날 달라지고 그림은 맨날 달라져. 그 공부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떤 틀로 출제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을게요.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걷습니다. 그럼 이 안에 삼각형이 총 3개가 있는 겁니다. 제일 큰 거. 됐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요 길이가 5예요. 계산 안 할 겁니다. 요 길이가 7이에요. 요 길이가 3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그럼 우리가 막 이걸 갖고 막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주어졌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4라고 놔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지면은 잠깐만요.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오케이. 여기 각도를 구하라가 나옵니다. 여기 세타라고 그러면은 뭐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여기가 얼마냐. 특수각이면 좋고요. 요게 4점짜리 문제. 그럼 이렇게 나오면 막 복잡하잖아. 막 이걸 막 생각한다고 너네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 공유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핵심은 뭐야? 리페인팅이죠.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것만 봅니다.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코사인 법칙이죠. 세 변의 길이 나오고 그럼 각을 하나 구할 수 있는데 그게 꼭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사인이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각의 정보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를 구할 겁니까? 여기를 구하냐, 여기를 구하냐, 여기를 구하냐면은 여기를 구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얘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은 코사인 세타를 구했더니 4분의 1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런 계산을 하면 다르게 나올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 나왔어요.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그런데 두 번째 삼각형이 파란 삼각형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5예요. 여기를 알파라고 넣어야 되겠구나. 여기가 세타니까. 고칠게요. 여기가 5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4군요. 하나 더 나왔네.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그럼 알파의 정보는 나와 있어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너네가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돼? 아, 이거는 사인 법칙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왜? 얘랑 마주본 얘가 바로 요 두 개가 주어진 거야. A와 마주보는 여기에 정보가 주어지니까 이걸 사인으로 고치면은 사인 A를 여기다 집어넣고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 두 박스가 챙겨지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각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특수각이든 아니든 요 각의 정보가 주어진다. 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거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됐죠? 그럼 이 각의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요 각이죠. 그럼 요 각을 예를 들어서 요게 세타라고 나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저걸로 구했더니 사인 베타가 딱 특수각으로 안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아니 다시 2분의 1이 2분의 1 특수각이 잘없네요. 3분의 1이 나왔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요 각을 구할 때 이 각도 특수각이 아니면은 그냥 특수각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훨씬 더 쉽고. 그럼 요 각을 구하면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뭐야? 이 세타는 이 정보를 여기다 나눠주는 거야. 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걸 구하라고 나왔으면 사인 뭐야? 파이에서 180도에서 뭘 뺀 거야? 베타를 뺀 거죠.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이쪽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180도니까. 또는 공통각이니까 이 정보, 여기서 코사인으로 구한 정보를 이쪽 파란 삼각형으로 넘겨주는 게 계산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리고 도형을 여러 가지로 주고 정보를 어느 쪽을 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도형만 나오면 도형을 막 해설하고 있어 너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면 뭘로 풀지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예를 들어서 파이는 지워도 되고 여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가니까 사인 뭐가 돼요? 베타가 되죠. 사인 베타가 3분의 1이면 얘도 3분의 1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여기는 충분합니다. 정보 공유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집어내세요. 4점짜리 출제 방법입니다. 됐고요. 갑시다. 구체적으로 뭐 원위에 사각형이 있고 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1번. 이거는 6월 평가원 3점짜리 문제고 3점짜리는 복잡하게 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건 뭡니까? 당연히 시각화예요. 예외 없이 시각화입니다. A, B, C.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저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외접원이라고 써야지 뭘 내접하는 삼각. 외접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중심이라고 치면 반지름이 R이 15가 주어진 겁니다. 됐죠? 이제 지금부터 정보를 쫓아갈 건데 사인 B가 10분의 7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AC니까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졌고,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나 이렇게 풀 거야 아니라 이 안에 이게 무슨 문제, 아까 우리가 개념으로 배웠던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온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건 뭐야? 사인 법칙입니다. 이유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뭐라고 했죠? 3박스 중 2박스라고 그랬죠. 잘 들어야 돼. 그렇다고 이 B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봐봐. 사인 법칙은 항상 같이 물고 들어간다. 사인 C분의 C 그 다음에 2R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주어진 것만 쓰면은 B, 사인 B가 주어졌어요. 여기 있죠? 정보 주어졌어. 얘가 10분의 7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됐죠? 대신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 주어진 거죠. 15니까 2R은 30이 됩니다. 그럼 출제자는 뭐밖에 못 내? 얘밖에 못 내는 거예요. 이게 3박스 중 2박스란 얘기죠. 중 2박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먼저 써놓은 다음에. 그런데 너네가 생각할 때 선생님 왜 얘를 써야 됩니까? 얘는 어차피 둘 다 안 주어졌는데 라고 하면은 이게 꼭 4점짜리가 아니고 이 문제가 3점짜리라고 치면은 어떤 다른 조건에서 얘가 나왔다고 칩시다. 얘가 나왔어. 그럼 얘랑 얘랑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선 4박스 중 3박스 또는 3박스 중 2박스에서 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얘가 주어지면 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왜 못 구했냐면은 이 두 개 가지고는,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7분의 B는 30이 되는 거죠. 얘를 1로 곱하면 10분의 7이 되고, 그럼 약분되면은 21이 되겠죠. B는 21.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가 또 주어지는 거죠. 21. 이 정보를 나중에 4점짜리가 되면 정보를 옆으로 넘겨주는 거다. 오케이, 우리 답은 21. 그냥 답 바로 내면 안 돼. 선생님처럼 생각해야 돼. 이제 이게 6월 평가원이고 9월 평가원으로 갔습니다. 그럼 뭐 3점짜리인데 뭐 쭉 가고 일단 삼각형이 그리고 삼각형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기가 45도, 여기 15도. 딱 각도를 맞춰 그릴 필요는 없어. 둔각은 둔각 그린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사실 크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겠죠. 그런데 A, B가 8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B, C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정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보가 있긴 한데 15도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이거는 너무 간단한 부분이니까 쓰지 않은 거야. 두 각이 주어지면 이 각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얼마야? 120도. 왜?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그럼 얘가 특수각이니까 여기에 정보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정보 주어지고. 그럼 뭐예요? 변 두 개. 다시 각 두 개, 변 두 개. 그런데 그게 서로 마주 본 거였다. 얘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 사인 법칙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나중에 도저히 못할 때는 그냥 사인 코사인을 둘 다 쓰고 시작할 거야. 그래도 됩니다. 왜 저번에 있던 없던 사인 법칙은 다 쓴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하나하나 봅시다. 얘가 45도죠. A가. 그럼 45는 특수각이니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A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c는 여기죠. 얘가 8이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120도죠. C가. 여기가 120도입니다. 그럼 얘 정보가 주어졌죠. 물론 얘도 15도라고 주어지긴 했지만은 사인 15도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이과 학생들은 반값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수투에서는 못하는 거죠. 정보가 주어지긴 했지만 값을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출제자는 두 가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어디? 이걸 낼 수도 있었을 거야. 요 값이 있으니까. 요게 계산이 되니까 특수각이니까 요걸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아니까 얘를 낼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뭘 낸 거야? 얘를 낸 거예요. 맞죠? 선생님 왜 코사인으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코사인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되는, 세 변의 길이랑 각 하나가 주어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 중 하나밖에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A, B, C 그리고 각이 하나 나왔다고 치면은 이건 4박스 중 3박스이기 때문에 변 2개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 각도가 뭐 여기가 뭐 60도다. 얘가 4다. 얘가 뭐 8이다. 라고 하면 얘는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변의 정보가 하나밖에 없고 오히려 각의 정보가 2개였기 때문에 이 코사인 법칙은 변이 3개 중 2개, 최소 2개는 나오고 각이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제 계산으로 들어갈게요. 사인 45는 얼마? 2분의 루트 2. 그래, 바로 외워야 된다고. 여기는 A, 그 다음에 얘도 쓸 겁니다. 사인 15도 B. 그 다음에 사인 120도는 얼마죠? 밖으로 빼자. 사인 120도는 뭐 한다? 여기서 180도를 빼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파이를 빼는 거니까 180도 빼면 마이너스 60도가 되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니까 사인 60도가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얘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여기가 2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쪽도 다 계산이 가능하다. 우리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로 구할게요. 그럼 이 대각선으로, 대각선 가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2루트 3A. 분수일 때 대각선 곱한 거와 대각선 곱한 건 같다. 얘랑 하면 4루트 2가 되죠. 그렇죠? 2를 먼저 곱하면은 여기는 8이 되고,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8루트 2가 되고, 루트 3 곱하면은 3분의 8 루트 6이 되겠네요. A의 길이. R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은 만약에 B의 길이가 주어졌다, 뭐 5라고 주어졌다 그러면은 사인 15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5, 여기가 2루트 3, 얘니까 이렇게 곱하면 사인 15도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써놓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세요. 9월평가 이것도 굉장히 잘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삼각형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큰 거 여기. 일단은 1번 뭐 한다? 리페인팅. 정보를 집어넣긴 할 건데 리페인팅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제일 큰 거부터만 볼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AB가 6이라고 주어졌고 AC가 1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AB와 AD가 같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BD가 15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히 정보가 없네요. 맞죠? 일단 놔둔다. 왜? 이게 어떤 정보를 공유받으면은 얘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 변이 길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삼각형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도 못 쓰고 사인도 못 씁니다. 코사인 쓰려면은 각이 하나 나오거나 변의 길이가 하나 나왔어야죠. 됐죠? 일단 놔둡니다. 2번 리페인팅. 그 중에 어느 걸 해도 되는데 큰 순서대로 하세요. 이걸로 먼저 할게요. A, B, D. 이 삼각형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큰 걸로 했고요.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푸는 방식의 규칙인데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중간 큰 거, 작은 걸로 하는 겁니다.
하려고 생각을 미리 해놓는 거야. 꼭 그런 순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편해요. 뭘 먼저 해야 되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건 없어요. 됐죠? 그럼 요거의 정보를 보면은 AB와 AD는 같다니까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BD가 루트 15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AB가 얼마입니까? 6이죠.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이건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배를 갈라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거는 얘랑 다르게 얘는 뭐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죠.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뭐야?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면은 각이 하나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내가 각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각을 여길 구하냐 여길 구하냐 여기 셋 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여길 구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요 각의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면은 요 각이랑 공유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각의 정보, 각 A가 특수각이라는 정보를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정보 공유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나 뭘 구하는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두면은 얘가 주어가 되겠죠. 코사인 법칙 쓸게. 주어의 제곱은 쩌리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2 쩌리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되겠죠. 이 계산은 얘를 다 절로 넘깁니다. 그럼 72 코사인 A가 되고 얘는 72에서 15를 빼니까 6 7 57 이게 뭐 약분이 되는 너무 거지 같은데 이쪽으로 넘기면은 코사인 A는 뭐가 됩니까? 72분의 57이 되죠. 3으로는 약분되나? 6, 2, 12, 4, 24. 그 다음에 57은 19.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그래서 A가 특수각은 아니지만은 요 정보 코사인 A의 정보가 얼마다? 24분의 19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일단은 얘도 뭐야?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정보가 주어진 거죠. 각도는 모르지만 정보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은 요 박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도 뭘 낸 거야? 여기에 길이를 구하라고 낸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거밖에 못 내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다시 코사인 법칙. 요구의 정보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고 K제곱은 쩌리의 제곱 마이너스 2 쩌리 코사인 A인데 그게 24분의 19죠. 깔끔하게 약분이 될까요? 일단 얘랑 6이랑 얘랑 약분되면 4가 되고 얘랑은 2가 되고 얘랑 5가 되고 계산이 되긴 되네요. 얘가 136이고 15 뭐 이렇게 그지같이 냈지? 45 95 맞죠? 그러면은 41이 되죠. K제곱이 40이니까 K는 길이니까 루트 41이 되는데 주관식에 루트 41을 쓸 수 없으니까 K제곱을 물어봤겠죠. 41이 답입니다. 이거는 좀 쉽게 낸 건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이렇게까지 세 문제를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이제 수능에 낸 거는 4점짜리 문제였어요.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갑시다. 1번. 삼각형을 뺀다. 이건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주기도 하고 아예 외접원까지 그려놨죠.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때려치고 일단 얘만 리페인팅. 정보가 무엇가 주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는 3분의 파이니까 60도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놉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AB 대 변의 길이와 AC가 3대 1이라고 주어졌죠. AB가 AB니까 C고 C대 AC가 우리가 아는 B니까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비례식은 항상 어떻게 한다? C를 3K, B를 1K로 나눠서 바로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럼 C가 3K예요. 됐죠? 그 다음에 B가 뭡니까? K가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그럼 정보가 여기 K가 있지만은 요 정보 주어지고 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 A까지 요 길이를 AC 여기 라고 하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는데 순서는 상관없지만은 RP에서 RP 아닙니다. 잘못 썼어요. 이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뭐야? 사인 법칙도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이기 때문에.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분명하니까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다 쓴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ER. 그러면 정보를 넣는 이게 공식이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틀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정보를 넣으면 된다. 그럼 볼게요. 일단은 얘가 60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는 있는 거죠. 특수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A는 뭐죠? 없어요. 정보가. 그리고 B는 뭐죠? B는 K입니다. 얘는 K라고 정보가 있는 거야. 근데 사인 B 요 각도가 없어요. 얘는 정보가 없습니다. C는 3K입니다. 정보가 주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가 주어진 거야? 여기가 주어진 거죠. 7. 그래서 여기가 14가 됩니다. 그러면은 K와 3K도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K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기 가장 좋은 건 뭐야? 얘는 숫자, 얘도 숫자니까 얘는 분명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밖으로 뺄게. 여기 4번 1로 뺄게요. 그러면 A는 뭐가 돼? 14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하면 되죠. 1로 빼면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7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정보가 얼마야? 7 루트 3이 나오죠.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가 7 루트 3.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이 있겠죠. 세 변의 길이 한 각의 크기. 맞죠? 문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보. 그러면은 얘를 주어로 보고 얘 각도가 이쪽이니까 그러면은 제곱이면은 49 곱하기 3 27 147은 쩌리의 제곱 3k 제곱이니까 9k 제곱 9k 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2 3k k 쩌리 코사인 60도죠. 요 각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되고 그러면은 147은 9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이니까 7k 제곱이 돼요. 7로 나눠지나요? 나눠지죠. k 제곱은 21이 되네요. 따라서 k는 얼마? 잠깐만. 큰일 날 뻔했네. k라고 넣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확인 안 했죠?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왜 이걸 k라고 넣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비례상수를 k라고 넣거든요. 지금 고칠게요. 근데 여기는 AC를 k라고 넣으라고 했죠. 상관없게 만들긴 했구나. 애들이 착각할까봐. 원래는 k라고 넣으면 안 되는데 b는 k라고 얘는 놨네요. 그래도 고칩시다. 안 돼요. 3알파 알파로 고치세요. 그럼 여기는 알파 여기는 알파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다 알파로 고치면은 여기가 알파가 될
알파 제곱이 21이 되고 여기 비례상수를 알파로 바꾼 거야. 여기도 알파로 바꾸고 그럼 알파는 뭐가 됩니까? 루트 21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3알파니까 3루트 21.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알파니까 루트 21이 되죠. 근데 우리는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C의 길이가 K니까 얘를 K라고 넣는 거죠. K제곱은 얼마? 21. 이건 되게 수능에서 혹시 일반적으로 비례상수를 K로 놓을까봐 아예 K를 실수로 틀리지 않게 만든 겁니다. 분명해요. 어쨌든 K는 2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은 선생님 틀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넓이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평가원에서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사각형의 넓이니까 삼각형을 구할 건데 일단 리페인팅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D. 정보가 뭐가 나왔는지 확인합시다.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에요. 그 다음에 BAD니까 BAD 여기에 정보가 줘요. 여기를 세타라고 치면 여기에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3-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이 길이. 왜? 이게 코사인 법칙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x.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에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코사인이 나오면은 뭘로 바꾼다? 얘를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주는 방법은 얘 둔각이죠. 둔각인지 어떻게 알아? 코사인의 음수인 거는 둔각일 뿐이야. 어차피 삼각형을 1,3면 2,3면 들어가니까 둔각이니까 2,3면 2,3면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우리 앞에서 했었죠? 이거 바꾸는 거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계속 2루트 8이 나오는구나. 사인은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3분의 2루트예요. 이걸 왜 바꿔놓냐면 이거 넓이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잖아. 그건 좀 이따 구하고 일단은 바꿔는 놔라. 예외 없이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3점짜리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 맨 앞에서 했었잖아. 그치? 그렇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코사인 법칙은 선생님 코사인 법칙 왜 구합니까? 아니 정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됐죠? 갑시다. 그러면은 x제곱은 쩌리의 제곱 마이너스 2를 안 쓰고 2쩌리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되겠죠. 세타라고 씁시다. 세타라고 놨으니까. 그럼 x제곱은 얘는 61이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얘가 2로 약분되고 이렇게. 요거 약분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20이 되네요. 그럼 81이니까 깔끔하게 여기가 9가 되네요. 길이니까 9. 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정보를 옮깁시다. 넓이는 좀 이따 구할게. D, B, C. 일단은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세타라고 놓으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BDC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됐고 정보 여기에서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 어디 길이죠? BD니까 요 길이가 9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 다른 길이들은 없나요? 다른 길이들은 없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9고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읍시다. 됐죠? 얘를 바꾸면은 사인은 뭐가 되고 이거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3분의 2루트 2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걸 x로 놓은 이유는 CD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자체가 나온 거죠. 잘 보세요. 끝났습니다.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걸 S1이라고 그러면은 S1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얘니까 3분의
10 루트 2죠. 그럼 S2는 이 넓이를 S2라고 그러면은 S2는 요 길이를 모르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x. 요 각도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이니까 똑같이 얘도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돼서 3. 그래서 얘는 3x. 좀 이상하다. 어떻게 써야 되지? 3 루트 2? 3 루트 2 x 쓰는 게 아니라 3x 루트 2. 모르겠다. 3 루트 2 곱하기 x라고 쓰죠. 맞지? 얘랑 곱하면 됐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한 게 사각형의 넓이니까 얘랑 더하면 10 루트 2랑 3 루트 2 곱하기 x 이렇게 쓰자. 그냥 를 계산한 게 35 루트 2라고 써야지. 그럼 루트 2 루트 2 루트 2는 약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분수가 나와? 상관없나? 여기다 이렇게 빼면은 3x는 뭐가 돼요? 빼면은 25가 되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넓이가 나오면은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지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 아까 헤론의 법칙에서 이거의 넓이는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이게 기본 틀이다. 넓이까지 포함해서 수능에 작년에 나왔던 형태들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념 공정과 4점짜리를 공부하면 된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이거는 삼각함수의 그냥 핵심들만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은 4점짜리 수업 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능을 볼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킬러 문제, 아주 고난이도 문제로 상감수를 출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너무 유리해요.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은 사인, 코사인을 훨씬 더 깊게 더 나가거든.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그래서 따로따로 등급을 매겼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지만은 같이 등급을 매길 때는 한쪽이 월등히 유리하게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